사람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시장에 떨어뜨렸는데요. 지금 9천조 원짜리 예산안, 앞으로 10년 동안 쓸 돈에 대해서 9천조 원짜리 예산안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7천조 원짜리 세금 인상안을, 와, 역시 천조국의 위험이랄까. 역시 쓰는 돈도 뭔가 만만치가 않네요. 세금 인상안도 어마어마한데 7천조 원을 추후 더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다, 걷어들이겠다라는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아주 커다란 폭탄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 7천조 원짜리 세금 인상안에는요, 정말 부자들이나 회사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시장에 조금 영향이 많이 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씩 저와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이 제안안에 커다랗게 포함된 부분들은 메디케어라는 게, 사실 지금 미국 내 의료보험이라는 게 사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오바마 때부터 밀고 있는 제안이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무래도 이 메디케어라는 게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보험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메디케어에 가입된 가입자들이 아직까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값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서 정부가 더 많은 예산안을 보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안을 통해서 약값을 낮출 수 있는, 한마디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돼 있으니까, 야, 니네 우리 같은 사람들 가져가려면, 우리한테서 우리 회원들 받아가려면 너네들 약값 낮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약 제조업체들이나 아니면 약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진을 낮게 맞게 하는, 약값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예산안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약 10년간 적자를 3조 달러, 약 4천조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이 그리고 중요해요. 바이든이 이 예산안 안에는요, 최소 100만 달러, 약 13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양도소득세를,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러분들 1년이 안 돼서 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래 소득세로 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가 막 한 30만 불 벌면은 원래는 뭐 한 30%, 뭐 35% 내야 되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양도소득세로 넘어가서 이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깎입니다. 이게 뭐 한 30%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15%, 20%만 내도 사실상 더 많이 돈을 남겨 먹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를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는 20%에서 39.6%로 거의 2배죠. 2배로 늘리고,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 사실 25%로 늘리도록 하면서 미실현 소득,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어마어마한 빌리어네어, 아니 밀리어네어가 아니라 더 큰 돈을 버는 빌리어네어라면, 여러분들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빌리어네어 기준입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아까 100만 달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빌리어네어 버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도 내 주가가 올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데,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치면은, 세금이 오른 게 아니죠. 만약에 내 주가가 올랐다 치면은 거기에 대한 만약에 내가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미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20% 내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것도 안 좋은데, 40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약 탑 1%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약, 지금은 최고 세율이 37%인데요. 37%에서 새로운 브라켓이, 새로운 세금 그룹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 세금 그룹은 아까 얘기했던 양도세 39.6%를 어떻게 보면 겨냥하는 부분이고요. 이 새로운 그룹은 39.6%, 내가 40만 불 이상을 번다 그러면 39.6%라는 세율을, 소득세를 이제 제공을 받을 예정인 예산안이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지금 현재 21%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회사가 버는 수익에 대해서 21%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28%까지 이제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자사주 매입에 관해서도 세금을 지금보다 4배로 인상하는 인상안이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회사들한테 혹은 투자자들한테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죠. 제가 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부유층들이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자, 원래는 부자들이 쓰는 세금 루폴, 한마디로 허점이 있었어요. 근데 메디케어와 퇴직세에 관해서 원래 허점이 있었거든요. 내가 메디케이 가입하지 않고 벌금 내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퇴직세에서도 세금을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런 허점을 지우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세금 유예를 없애기를 원한다고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집을 샀잖아요. 내가 2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이 40만 불로 뛰었어. 그럼 20만 불 수익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다음 집을 1년 안에 사게 되잖아요. 그럼 그 20만 불에 대한 세금이 나중으로 유예가 됩니다. 원래는 이 20만 불에 대한 세금이 어마어마하겠죠. 뭐 한 30%는 내야겠죠. 6만 불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유예시켜서 나중에로 밀어넣고 내가 그 다음 집을 1년 안에 사는데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바로 부유층들이 쓰는 세금 루폴 혹은 허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려줄 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 집을 물려주게 되면은요, 사실상 이 세금을 끝까지 안 내도 돼요. 그냥 결국엔 내 평생 이 집을 계속해서 큰 집을 사가면서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예를 없애기를 원한다고 바이든이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도 참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건 좀 재미난 부분인데, 바이든의 예산안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아무래도 공화당에서 잘릴 것 같잖아. 이걸 누가 찬성을 해. 근데 이 바이든의 예산안은 결국에는 암 관련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공짜 유치원, 약값 조정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생각은, 혹은 백악관의 생각은 양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작성이 된 것 같다고 블룸버그에서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이 제안을 한 부분들 중에서 8,420억 달러를 펜타곤에서 요청을 하는데, 국방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을 제외하면 베트남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국방부 요청에는 1,700억 달러의 조달 지출과 연구개발에 1,450억 달러가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요거는 조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예산안은 거의 99% 공화당이 여러분들 다수당인 하원에서 거부될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되고 있어요. 왜 바이든이 저렇게 미친 듯이 지르겠어?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야, 하원에서 말을 안 듣잖아라는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줄이려고 세금 하나 올렸는데 하원 얘네가 말을 안 들어. 부채 한도 갖고 우리를 막 압박해라고 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왜? 공화당을 하원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원에서 100% 거부할 겁니다. 일단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조정된 예산을 발표를 한다면, 의료보조금과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는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폭 삭감한 부분들을 포함한 예산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바이든 아저씨가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이런 제안을 했느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이에요. 요번에 청문회에서 한 내용과도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한 부분이,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정부가 망할 수 있다. 정부가 파산은 아닌데 뭐라고 하죠? 디폴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혼자서 부채 한도 협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협상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협상거리로 쓸만한 거를 일단 얘다 던져버린 거야. 일단은 야, 이거 어차피 너랑 협상할 건데 그냥 높게 던져볼게. 안 될 거 아는데 던져볼게. 그리고 이거 사실 통과 안 되잖아? 부채 협상안 통과 안 되잖아? 그럼 니네 잘못이야. 니네가 아주 햇짓을 했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안이 통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욕먹는 건 민주당일까 공화당일까 라는 식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바이든한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상안은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일단 뭐 4배 자사주 매입과 와 7천조 원의 와 세금 인상안이라 이게 통과가 되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10년 동안 쓸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7천조 원의 세금 인상안은 일단은 부자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막으려고 큰 힘을 다할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입금을 받은 공화당 쪽에서도 크게 막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건 이런 뉴스들이 나온 이후에 주가들이 충분히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잘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아주 될 대로 되라 협상안에 아주 커다란 일이 하나가 생겨 버렸네요. 하여간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분들 다들 채팅창이나 혹은 댓글로 담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